예, 오늘은 어머니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지난주에 제가 경북 상주에 강의를 갔었는데요. 예, PPT 포인터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제가 페이지 하나를 열어놓고 그걸 가지고 1시간 이상 강의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때 제가 열었던 페이지가 어머니와 관련된 페이지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어머니 얘기를 좀 길게 하게 됐는데, 하면서 문득 느꼈던 게 어머니 얘기를 하면 어디서나 통하는구나. 특히나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수강생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제가 어머니 얘기를 할 때 훌쩍훌쩍 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하면서 좀 눈물이 났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머니가 있죠.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고요. 근데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 대부분 즐거웠던 기억 보다는 슬프고 안타깝고 애틋한 그런 기억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닌데요. 저희 어머니 생각할 때마다 사실은 혼자 남몰래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고생하신 이유가, 이 가정사를 얘기 좀 드리자면, 저희 아버님이 제 4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막내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60을 바라보는 나이니까 한 50여 년 동안을 저희 어머니가 저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고군분투 하셨죠. 정말 안 해본 일 없이 고생 하시면서 저를 키웠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기억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고요. 예,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그 일이 떠올라서 막 가슴 한켠이 아리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주 강의 때도 얘기 드렸던 건데요. 제가 20여 년 동안 지금 인문학 강의를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마다 질문들을 받습니다. 최준영 씨는 어떻게 노숙인 인문학을 계속 하나요?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인문학 강의를 계속 할 수 있나요? 돈이 되지도 않을 텐데,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때마다 저는 어머니를 얘기를 꺼냅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난했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키우기 위해서 고생하셨기 때문에 항상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강의에 임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줘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생각 때문에 꾸준히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곧 제 삶이자 저의 방향타이기도 하고요. 제 어떤 준거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어머니가 안 해본 일이 없는데요. 뭐 옛날 다들 어렵게 살던 시대에 저희 어머니가 소위 말해 남의 집 살이라는 걸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오시면 하룻밤 자고 다시 그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너무 싫어서 저는 엄마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어요. 저 좀 데리고 가라고. 몇 개월 후에 드디어 이제 어머니가 그 주인집한테 얘기를 해서 저를 데리고 와서 그 집에 키웠는데, 한 1년 이상 그 집에 살았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얼핏 기억하기에도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큰 집이었어요. 대저택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넓은 집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굉장히 부잣집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집에 가서 처음에 한 달 정도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귀여움도 받았던 것 같고, 6살, 7살, 5살 이 나이 때였는데, 이뻐해 주시는 분도 있었고. 근데 한 달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저는 식모의 자식이라는 제 정체성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구사리를 많이 먹고, 얼마나 혼을 많이 내는지. 밥 많이 먹는다고 혼내죠. 떠든다고 혼내고, 어지럽힌다고 혼내고. 참 어린 나이에 그 엄마를 쫓아가서 남의 집에서 살면서 참 서름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서름을 받는 와중에 제가 한 가지 감각이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눈치 보는 거였어요. 눈치. 혼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 혼나지 않을까. 이걸 미리 생각하면서 행동을 해왔던 게 몸에 배워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가진 장기 중에 하나가 눈치가 좀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여 년 동안 강의를 하고 다니면서 제가 한 번도 어디 가서 강의 못한다는 소리는 솔직히 안 들어봤습니다. 제가 뭐 학식이 높고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강의를 깨지지 않는 강의를 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눈치보기입니다. 눈치. 청중들의, 수강생들의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먹히고 있는 건지, 재미있어 하는 건지, 아니면 썰렁하다고 판단하는 건지, 이런 게 수강생 눈빛을 보면 금방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재미있다고 생각하면 계속 밀어붙이고, 좀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얼른 화제를 바꿔서 다른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의가 비교적 먹히는 강의를 해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원동력을 제공해 준 분이 저희 어머니였고, 또 어머니의 가난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님이 요양원에 잠깐 계셨는데, 어머니를 매주 주말마다 어머니를 만나러 가면 유독 저희 어머니 얼굴에서 많이 발견되는 게 이마에 있는 주름이었습니다. 주름. 한 3줄 정도의 굵은 주름이 저희 어머니 이마에 있었는데, 저는 그 이마에 있는 어머니 주름을 볼 때마다 제가 직업이 이제 책을 읽고
도서평을 하고 이런 게 직업이다 보니까 그 제가 직업하고 연결을 시켜서 어머니의 주름은 어머니의 인생이라는 삶에 그어놓은 밑줄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밑줄을 친다는 얘기는 그 책에 있는 그 문장을 잊지 않기 위해서 또는 내가 꼭 간직하고 싶어서 밑줄을 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의 이마에 굵은 주름이 세 개가 갔다는 것은 어머니가 절대 잊고 싶지 않은 인생의 어떤 순간들을 이렇게 진한 주름으로 밑줄을 쳐놓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 투병 끝에 어머니가 5년 전쯤에 돌아가셨는데 하필이면 그때 5년 전쯤에 제가 그 전부터 이제 봐왔던 시이긴 한데 우연히 책을 읽다가 브레이트의 나의 어머니라는 시를 보고서 장례식 때 그 많은 손님들 앞에서 문상객들 앞에서도 절대 흘리지 않았던 눈물을 브레이트의 나의 어머니라는 시를 읽으면서 통곡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거의 외우고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적어갖고 왔습니다. 브레이트의 나의 어머니라는 시 전문입니다. 딱 4줄밖에 안 되는 시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땅 속에 묻었다. 꽃이 자라고 나비가 그 위로 날아간다. 체중이 가벼운 그녀는 땅을 거의 누르지도 않았다. 그녀가 이처럼 가볍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까. 저희 어머니 32년생이시니까 지금 살아계셨으면 90이 넘으신 나이, 90이 넘은 나이입니다. 제가 병실에 있는 어머니를 한번 업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너무 가벼워서 가슴이 아파서 걸음을 떼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가볍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까. 이 브레이트의 시에 나오는 그녀가 이렇게 가볍게 되기까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까. 이 식구 하나가 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부모님이 계시고 어머니가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어머니. 그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후회하는 일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용기를 얻곤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저를 키우기 위해서 꿋꿋하게 사셨던 어머니를 위해서 용기를 잃지 말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큰 일은 아니더라도 내가 하는 작은 일이나마 꿋꿋하게 밀어붙이자 하는 결의를 다지곤 합니다. 그 결의가 느껴졌을까요? 제가 지방 강의에서 저는 담담하게 어머니 얘기를 했을 뿐인데 청중들이 많이 우시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그런 존재인가 봅니다. 눈물이 나게 하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런 표정 지어서 죄송한데요. 짧은 영상입니다만은 오늘 라포TV를 보시고 집에 계신 혹은 병상에 계신 혹은 시골에 계신 혹은 이미 하늘나라로 가신 부모님, 특히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